안녕하세요, 손인선입니다. 오늘은 세일즈포스와의 실제적인 연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세일즈포스를 사용하시다 보면 세일즈포스 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으시던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걸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라고 하죠. 온프레미스라는 게 보통 이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갖추고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을 두고 거기에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고 그러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한국은 대부분 이런 온프레미스 시스템, 온프레미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죠. EI 같은 솔루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ERP라든가 그리고 뭐 백오피스들, 그리고 CTI, WAS, 웹, 그다음에 인증을 위한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DMG라고 있습니다. DMG는 보통 이제 비무장지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화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 선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1차 방화벽, 2차 방화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사용될 용어가 EAI, EAI는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이라는 것의 약자고요. 팁코, 웹메소드, 그리고 비트리아, IBM MQ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뮬소프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ESB도 마찬가지입니다. EAI가 약간 좀 어플리케이션에 매핑이 되어 있다면 ESB는 서비스에 좀 매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IBM 웹스피어라든가 지터빗, 뮬소프트 역시 포함이 되어 있고요. ETL은 EI, ESB랑 다르게 데이터를 좀 대량으로 다루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포메티카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 오라클의 ODI, 그리고 세일즈포스의 헤로코에 있는 엑스플랜티 등이 ETL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PI 게이트웨이는 CA API 게이트웨이 한국에서 많이 쓰시죠. 이런 API를 실제 제공하는 게 아니라 API 앞단에 서서 약간의 프락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접속을 방지한다거나 어떤 통제 같은 걸 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고요. 웹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시는 게 엔진엑스라든가 IIS, 아파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아마 대부분의 회사에는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인티그레이션 할 텐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얼타임, 또 하나는 배치가 있는데요. 리얼타임은 말 그대로 실시간 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 DMG 아래쪽에 실제 많은 시스템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세일즈포스를 도입을 하시는데 세일즈포스는 보시면 DMG 위에 있습니다. 즉 온프레미스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세일즈포스는 오직 퍼블릭 클라우드, 즉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퍼블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블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온프레미스와의 연계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온프레미스는 아까 보셨던 DMG 1차, 2차 방화벽으로 표시되는 이런 걸 통해서 되게 많은 거를 통제를 하거든요. 그런 통제의 접속의 통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게이트웨이라는 걸 설치하는 겁니다. 다 쓰고 계실 거예요. 프락시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세일즈포스와 연계하는 겁니다. 근데 게이트웨이의 위치는 DMG에 있습니다. 즉 1차, 2차 방화벽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물리적인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논리적인 서버 혹은 논리적인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연결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네 가지를 검토해 보실 수 있어요. 더 많은 방안이 있겠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 이 주황색은 코딩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란색은 코딩이 좀 많이 안 들어가고 컴피그레이션만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포스에서 제공하는 에이펙스 콜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스를 통해서 세일즈포스에서 게이트웨이를 타고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주황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딩이 100%입니다. 두 번째는 세일즈포스 커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댑터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커넥터를 통해서 역시 게이트웨이를 타고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간다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컴피그레이션만으로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iPass라는 게 있습니다. i는 인티그레이션,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하는 파스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뮬소프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지터빗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도 역시 세일즈포스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를 가져가실 수 있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세일즈포스의 플랫폼 쪽에 헤로쿠라는 게 있어요. 헤로쿠라는 파스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AWS 같은 IaaS를 통해서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게이트웨이란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방화벽 자체는 외부에서 접근 불가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만 열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온프레미스 시스템은 자체적인 IP 어드레스라는 건데, 이거 뭐냐면 보통 이제 프라이빗 IP라 그러죠. 그래서 전체 우리가 보통 뭐 8.8.8.8로 되는 구글의 DNS 같은 이런 퍼블릭한 IP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회사 내부에서 그냥 정의해서 쓰는 뭐 192 쪽 계열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런 게이트웨이 혹은 뭐 프락시, 뭐 DMZ 서버 등등으로 표시하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거를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바꿔준다. 안에 있는 IP를 선택을 해서 호출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HTTPS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이트웨이를 쓰려면 아무래도 고객사의 네트워크 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오픈에 좀 시간이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시작하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이제 세일즈포스가 들어오게 되면 뭐 모든 IP를 다 열어주는 게 아니라 보통 고객사 네트워크 팀에서는 세일즈포스 팀의 IP 레인지를 확보하라고 합니다. 즉, 세일즈포스도 이제 IP가 있거든요. 그 IP에 통해서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배치입니다. 대용량 데이터고요. 그래서 유사합니다. 근데 헤로ku 같은 거를 이제 저희는 제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게이트웨이 서버를 통해서 역시 헤로ku를 통해 데이터를 뭐 변환해서 세일즈포스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세일즈포스의 데이터를 온프레미스로 내리거나 하는데 사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파일 서버 같은 것도 쓰시죠. 현재 이 그림을 보시면은 파일 서버가 DMZ 안에 있는데 꼭 DMZ 안에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S3 같은 스토리지가 되겠죠. 그래서 스토리지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넣어 놓으셨다면 역시 헤로쿠를 통해서 혹은 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세일즈포스의 대용량 데이터를 전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네 가지를 한번 역시 만들어 봤고요. 첫 번째는 ETL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포메티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은 뭐 세일즈포스에 있는 엑스플랜티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액세스해서 게이트웨이를 통하겠죠. 역시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가서 세일즈포스에 적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일 서버입니다. 그래서 DMZ 안에 어떤 특정 파일 서버를 두고 SFTP 같은 걸 열어주신다면 역시 세일즈포스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아까 S3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외부 스토리지입니다. 그런 아마존의 S3 같은 외부 스토리지가 있다면 거기에 데이터를 넣어두게 되고 그 데이터를 넣는 걸 역시 세일즈포스에서 가져가게 되고요. 마지막 방법은 이제 CSV라는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엑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CSV 파일로 임포트, 익스포트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 적재 시에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내가 백업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그럴 때도 좀 쉽게 대신 데이터 양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다시 또 게이트웨이 서버, 파일 서버, 스토리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파일 서버는 일반적으로 SFT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 서버는 뭐 이제 ETL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SSH 터널링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좀 전문적이긴 하지만 이런 걸 통하게 되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SAP 같은 경우에 뭐 IDOC 이렇게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이제 파일 서버에다가 XML 파일 같은 거를 내려주신다면 그거를 역시 ETL 등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고요. 그 외에 스토리지는 AWS3라든가 뭐 애저 스토리지 등등을 사용하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HTTPS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시려면 뭐 그냥 저만의 방식인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좀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사양서란 걸 보통 만듭니다. 이거는 제 그냥 샘플이고요. 보통은 이제 콜러가 누구냐, 그래서 온프레임이냐, 어플리케이션이냐, 뭐 인터페이스 타입은 뭐냐, 그리고 배치가 뭐 매뉴얼이냐, 아니면 뭐 텀이 있어서 자동화할 거냐, 데이터 포맷은 뭐냐, 그리고 대략적인 페이로드 사이즈는 얼마냐 등을 보통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세일즈포스와 상담 관리자라는 뭐 어떤 업무가 있다고 하죠. 그럴 때
세일즈포스는 클라우드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 솔루션이고, 그 다음에 배치, 그 다음에 데일리 배치이고, 데이터 타입은 제이슨. 그리고 대략적인 페이로드 사이즈는 100K다 라고 한다면, 상담 관리자는 온프렘이고,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이고, 배치.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부어준다 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포스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다 쓴다. 온라인 형식으로. 이건 이제 온라인이 되겠죠. 배치가 아니라. 요렇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런 인터페이스 사양서, 내역서를 작성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많이 사용하던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도 예제로 한번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연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티그레이션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 이전에는 세일즈포스에 있는 데이터만 사용을 했지만 이전에 세일즈포스 외에 기존에 있던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인터페이스 부분, 인티그레이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실 때 항상 고려하시면 실제적으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